예, 오늘 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미국은 오늘 또 휴장입니다. 뭐 조정 이런 여파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다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상승세로 시장이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8포인트가량 올라 있고요. 예, 코스닥도 4포인트가량 올라서 진행이 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황 듣는 시간이에요. 스튜디오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미국 공이 조금 좀 숨고르게 들어간 흐름인데요. 이후에 흐름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미국 시장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밤부터 주일까지 시장이 열리지 않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게 되게 중요한데 미국의 다우가 3만을 밟았어요. 걸린 시간이 104년 걸렸다고 합니다. 104년 걸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모아놓고 불복선언할 줄 알았더니 3만 자화자찬하고 빠져나갔죠.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정말 돌파가 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이제 3만이 아니고 3만 880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백신에 대한 이슈가 거의 다 끝났어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세 개가 사실 백신의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백신의 이슈가 일단 끝났고 이제 접종 시간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미국의 재료는 없어요. 이제 자넷 앨런이 바이든이 그 당선인이 돼서 정권을 이양받으면서 바이든 정권이 하게 되면 자넷 앨런이 재무장관 하면서 시장을 좀 친화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그 외의 재료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다. 자,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오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뭔가 분출이 될 것이냐 무너질 거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다우 월봉하고 나스닥 월봉은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이 자리는 거의 기술적으로 2009년도 정도에서 시작된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돌파가 된다면 정말 엄청난 상승을 바라봐야 되겠죠. 사실 굉장히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루하루를 계속 미국장을 보면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고점이 그대로 유지 연장선이고요. 실제로는 3880이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완전히 돌파해가지고 이 후행 추세는 연장의 마지막 선까지 돌파하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는 더 이상 가로막을 게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104년 만에 3만을 밟았는데 만약에 돌파가 되면 4만 가는 데는 뭐 몇 개월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쭉 가겠죠. 근데 갈지 안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거의 3년 동안 거기를 못 갔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역시 오늘 올랐어요. 다우는 내렸고 나스닥 올랐는데 역시 이런 상태. 어떻게 보면 추세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쌍봉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스닥에도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다우나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다. 한번 밀리면 크게 밀릴 수 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미국 시장은 항상 조정을 줄 때 이유가 있었다. 과거에 요 앞에서 조정을 줄 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리만브러스 사태에서 조정을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정을 줄 때는 이게 중국과 무역 분쟁입니다. 이게 무역 분쟁. 그다음에 이게 중국 코로나고요. 그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된다면 엄청 가지만 만약 조정을 준다면 중국과 관련된 미국 내 문제. 아마 그게 될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밀리는 것도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미국 내 문제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물론 조정을 준다면요. 만약 그 조정이 맞다면 그 재료가 터질 거다. 그 재료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게 3년 동안 파동을 줬던 재료는 다 중국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조정이 깊이가 깊었던 리만브러스 사태 6,500까지 갔을 때도 미국 내 문제였다. 그러면 두 가지가 겹쳐진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원달러가 1,100원이 무너지면서 그 외국 자본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1,100원이 더 내려가게 되면 시장의 모습에서 문제가 되면 수출주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수출주들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굉장히 안 좋게 흐를 수 있죠. 지수 대비로는 지금 원달러가 굉장히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 사례를 보면 제가 이게 한 3번째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가 더 하락을 해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지 원달러가 더 하락하지 않으면 주가가 더 상승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가 2605포인트대의 원달러예요. 그게 1060원, 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보다도 50원, 60원 높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원달러보다 고평가됐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율이 더 내려오게 되면 결국 기업들로 인한 기업들의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주가에 악영향을 다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더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내려온 것은 적절한 환율로 내려온 거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주가 대비로. 그래서 더 환율이 내려가니까 주가가 더 많이 갈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1060원을 깨져야 2600 이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부분이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시면 환율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주가가 환율 대비로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요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외국인이 약 15거래일 동안 7조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외국인이 과거에 보면 한 44거래일 정도 순매수를 했었어요. 그때 들어온 게 보통 뭐 10조 이렇게 44거래일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15거래일 만에 7조가 들어왔어요. 그럼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엄청나게 들어올려나? 라는 거. 아니면 단기적으로 급등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인 싸움을 했냐? 이 얘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제로 그 외국계에 들어오는 자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미국처럼 롱포, 아니면 홍콩을 걸쳐 들어오는 거,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거, 영국계에 들어오는 거. 근데 영국계 자금이라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국계는 제 기억에 과거에 기간으로는 보통 2달, 짧게는 1달 해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이 있어요. 그게 7조 전후입니다. 선물 한 1조에서 2조, 합해서 한 9조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번에 들어온 금액이 현재 7조 1000억이에요. 15일 동안. 그래서 이게 단기성 자금이라면 만약에 7조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현물 매수가 없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쩌면은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볼 게 아니라 앞으로 3, 4일 동안 만약에 물량이 매도가 외국인이 나온다면 그 자금은 단기성인 자금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현재 일단 300억을 파네요. 어저께까지 샀는데 팔아요. 물론 장 초반입니다.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특히 삼성전자 그저께 외국인이 매도를 했어요. 그동안 삼성전자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시장을 끌어올린 거는 혹시 수급적으로 아시는 분 있나요? 요 근래는 외국인이 7조 1000억 정도 매수해서 끌어올렸지만 그 이전에는 선물로 끌어올렸어요. 그럼 선물이 지금 3,300억을 매수하겠습니다. 어제 2,600억 사왔고 그 전에 3,500억을 팔았어요. 그럼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선물 누계를 한번 보니까 묘상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월 16일부터 제가 이 누계를 해놨어요. 자, 외국인들이 선물을 얼마냐면 12조를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11조 9천억을 매도했어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반대죠. 물론 여기서 롤오버 한 것도 있고 청산한 것도 있을 거예요. 다 나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누적으로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는 외국인이에요. 그럼 이거를 제가 선으로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연결을 해봤더니 이 수급과 만나는 지수대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한번 밀려서 파동이 한번 들어왔고요. 지금 어떤 자리냐면 지수와 선물이 마주한 자리가 다시 됐어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외국인은 매도의 관점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차트가 누적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수가 진짜인지는 막판을 봐야 되겠지만 요 누계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매도로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가는 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수급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외국인의 현물이 만약에 단기성 자금이 요번에 들어온 거라면 7조 정도 전후로 들어오는 영국계라면 이제부터 매도가 나올 거고요. 선물도 누계로 3월 16일부터 누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자리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바뀔 수 있는 신호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확인해 봐야 돼요. 현재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강력하다고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시국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조정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외국인들이 조금 공백이 있는 그런 시기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추수감사절 오늘 또 휴장이고요. 게다가 코로나 환자 이런 것들도 보면서 결국 시장의 중심은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떤 거 사는지 봐야 됩니다. 예, 시장공감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